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의 고은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상승 중인 전세 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권과 강북권 이 두 곳에서 모두 전세 수요가 늘고 있고요.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점점 더 우려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뉴타운과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매물 만나보기에 앞서서 부동산과 관련된 한 이슈부터 다뤄봐야겠죠. 박사님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서초구, 특히 이제 신반포 쪽에 있는데요. 네. 어제 청약 접수가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청약 접수 경쟁률이 제가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어떻든 이런 현상이 지금 자꾸 강남 지역에 나오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강남, 서울 지역 강남입니다. 강북도 포함되겠지만 청약 접수 경쟁률이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가 얘기는 9월 5일 날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인해서 멈출 것이다. 그러면 O, 아니다 하면 X.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예. 오늘 같은 거를 들었네요. 네. 예, 같은 X를 들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뭐, 짠 건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점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학문적으로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또 과거를 보면 미래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현 정부가 똑같은 상황이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청약 접수 경쟁률이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과열이 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공급과 수요의 규칙이 깨진 겁니다. 지금 서울은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냐, 매년마다 7만 가구가 멸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고요. 자, 다행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제3기 신도시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탄, 평택 또는 검단, 송도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으로 흡수가 됩니다. 철거가 되니까요. 7만 가구가 떠나면 4인 기준으로 4728, 28만 명입니다. 자, 이게 경기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입주할 물량이 없으니까 특히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신규 아파트가 전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규 아파트만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국가가 현재 낡은 아파트는 30년을 제한을 줬기 때문에요. 30년이면 집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든다는 거죠. 허물어 있는 거죠. 그럼 재건축하는데 15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럼 또 기다려요. 그럼 50년 동안 그 집을 기다려야 되냐고요, 도대체.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들어가면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30년이죠. 30년을 주거가 안정이 된다면 바로 그렇게 갈 거고요. 또 하나는요. 새 아파트만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만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아파트만 산다는 거죠. 그럼 새 아파트 사는 방법은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이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청약통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청약통장으로 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나온 신반포 센트럴 차이 경쟁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이고요. 보시면요.
신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 투에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GS 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요. 청약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인데 9월 7일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 한번 볼게요.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서초구 신반포로의 171번지 1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순위 서울 지역에 있는 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 지역 2017년 9월 7일이고요. 또 기타 지역은 경기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났죠. 경기도 분들은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청약 접수 이거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얘기하세요. 이거 제한하지 말라고요. 왜 거주에 여기가 내가 서울 지역에서 청약 접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방 사람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하십시오. 법만 바꾸면 됩니다. 자, 어떻든 그런데요, 볼게요. 자, 59제곱미터 해가지고 전체 일반 분양 98세대 나왔고요. 특별 분양 44세대 나왔습니다. 개 전체 142세대고요. 자, 금액 볼게요. 59제곱미터, 이거가 일명 25평형이라고 합니다. A타입, C타입까지 해서 평균 11억 1천만이네요. 11억 1천만. 25평이 그렇습니다. 전용면 18평이고요.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근데 그 밑에 볼게요. 34평에 84제곱미터입니다. 15억 한 4,500 정도 되겠네요. 평균으로 보면요. 15억입니다. 34평이에요. 방 4개 아닙니다. 방 3개입니다. 화장실 2개고요. 15억입니다. 자, 또 그 밑에 볼게요. 98제곱미터 약 39평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억 8,500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14 있죠. 40평대 이제 거의 20억이죠. 자, 19억 1,000만 원, 20억입니다. 자, 서민들 과연 엄두가 안 나죠. 그냥 최고 싼 게 11억 1,500만, 11억 1,150만 원 아닙니까? 자, 직장인들 대기업 30년 다니신다랑 평생 다녀도 11억 1,000만 원짜리 당첨, 청약접수 넣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졌다? 시행사 신반포 6차 재건축 조합입니다. 보시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청약접수 1순위 끝났습니다.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접수 경쟁률. 아파트 2에 들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신반포 보겠습니다. 실로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분양가 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11억입니다. 자, 볼게요. 59 A타입, 59제곱미터 25평형 291대 1입니다. 291명 중에 1명 당첨된 겁니다. 자, B타입 볼게요. 세 가구네요. 155.33대 1 나왔고요. 자, C타입 보십시오. C타입. 자, 5세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10대 1입니다. 510대 1. 510명 중에 1명이 당첨이 됩니다. 자, 84제곱미터 B타입입니다. 15억입니다. 15억 5천. 자, 15억 5천 156대 1입니다. C타입 또한 볼게요. C타입입니다. 10세대 나왔습니다. 243대 1입니다. 243명 중에 1명 당첨되는 거죠. 15억 5천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98. 예, 98. 볼게요. 얼마라고요? 거의 17억. 되죠? 98. 예, 5세대 51대 1이고요. 또 C타입 볼게요. 98제곱미터 67대 1입니다. 114제곱미터 A타입이 36대 1 나왔네요. 그 밑에 20억짜리죠. 자, 18대 1 나왔습니다. 20억짜리도 36대 1이 나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이 잠재 수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팁을 드린다면 블루오션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500대 1 뭐하러 싸웁니까? 예, 전장에서 가장 쉽게 승리하는 방법이 있죠. 무혈 입성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100% 당첨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 11억 1000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싸게 약 7억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만 알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세미나 때 오시면요.
그 노하우를 낱낱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될 알짜배기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직접 추천해주는 매물 만나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기에 앞서서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6344-7559번, 문자상담 070-445-0100번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전망대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매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지 면적 39제곱미터,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매물입니다. 거실과 화장실 3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층 중에 2층에 해당합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인데요. 전세가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돼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 전망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위치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사님, 자세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자세한 위치는 제가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지도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요. 현재 보시면 광명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명시가. 자, 광명시가 있는데요. 자, 제가 위성 사진을 좀 볼까요? 위성으로 볼게요. 자, 위성으로 보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냐면요. 좀 늦게 나오네요. 다시 1번으로 더 돌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광명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광명 뉴타운입니다. 자, 광명은요. 왜 뉴타운을 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광명 뉴타운의 그 규모를 볼게요. 이 지역이 광명 뉴타운의 규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명 뉴타운이 하안동과 철산동이 있습니다. 하안동, 지금 철산동이죠. 그 밑에가 하안동입니다. 약 여기에 규모가 뉴타운 규모의 2배입니다. 2배. 예, 2배가 우리가 지금 뉴타운의 2배입니다. 하안동과 철산동 합치면요. 자, 이분들이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이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다 보니 광명시가 그 이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바로 뉴타운을 선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요, 바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예. 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대안을. 바로 대안을 마련해 준 데가 광명 뉴타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재건축이 되면 이 광명 뉴타운은요, 빠른 지역에 한해서 가격은 더 폭등합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는요, 날개 돋친 듯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지역은요, 바로 강남 생활권입니다. 7호선 가죠. 보면요. 7호선. 예. 7호선 갑니다. 그 다음에 1호선 가죠.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을 자연스럽게 다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지역 KTX도 또 존재하고 있고요. 추후에 GTX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자, 이러다 보니 본지역이 각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수요가 기대되는 매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발 호재는 또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광명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속도가 빠른 구역이 있죠. 16구역입니다. 16구역은 이주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지역이 또 있죠. 그런 지역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나머지는 속도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은 속도가 지지부진하죠. 왜 그러면요? 워낙 이 단지가 넓고요. 또한 우리가 상권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의견 충돌이, 조합원 간의 의견 대립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본 지역 KTX 있습니다. 광명역에 보시면요. 코스트코 있죠. 거기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있죠. 또 이케아 있죠. 대형 쇼핑센터가 많다 보니 광명 뉴타운이 탄생이 되면 그런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GTX 또 7호선, 1호선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도시고속도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뚫렸지 않습니까? 2016년 7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부 순환도는 좀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주로 강남 순환도를 가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 지역은요. 직주 근접이에요. 직장이 존재합니다. 직장이. 기아 자동차 소아리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장입니다. 가서 보시면요. 또 여기에 강명에 또 주변에 보시면요. 간해수공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주 근접 또 강남 가깝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들은요. 주택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질 수밖에 없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요, 아파트.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510대 1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예요. 26평이에요. 예. 요즘 한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보험 있지 않습니까? 묻지도 예. 자, 요즘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요, 무조건 59제곱미터 넣으셔야 돼요. 1인 2인 가구. 이제는, 우리가 스몰 사이즈화한 됩니다. 다운 사이징 된 거죠. 옛날에는 큰 사이징 된. 1인 2인 가구 증가하고, 나홀로 쪽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9제곱미터, 26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하다. 내가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예, 조합원들은 100%. 예, 또 무혈 입성이죠. 노혈층 되고요. 일반 분양가보다 무려 3억 정도가 싸게 분양받습니다. 제가 그걸 안다니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사업 시행인가 2010년 10월에 났고요. 대기업 3개 회사가 붙었고요. 약 3,000세대 건립을 하고 있다. 자, 일반 분양 약 1,000세대입니다. 사업성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를 따져보면 약 30%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업성이죠. 예. 그 다음에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되는데 3억은 최소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소형 평형의 입주권 확보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매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 자체에는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는 이제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빌라 상태가 굉장히 좀 좋은 층에 있어요. 이 지역 전체가. 그러다 보니 이걸 구분 빌라 우리가 다세대를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추후에 아파트가 맞바꿔준다. 그 대신 분담금을 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투자 전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59제곱미터 26평형 또는 25평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저번 분양가 4만 5천 정도 나오는데 옵션을 포함한 겁니다. 베란다 앞뒤 확장하는 게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3만 5천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전제품을 또 드리는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분양가는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세 한 4억으로 근접해 있고요. 입주시 예상 시세는 7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명 뉴타운 매물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는 입주권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분양권으로 바뀌면서 취득세가 바뀝니다. 지금은 취득세가 1.1%예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분양권으로 바뀌면서 취득세 4.6% 내셔야 합니다. 1.1% 선택하시겠습니까? 4.6%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1.1%죠. 자, 입주권이고요. 매매금액 1억 9,500이고요. 전세 6천 들어가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 안 받으셔도 되고요. 3억 이하니까 국세청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 6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200제곱미터의 매물입니다. 방 5개, 거실 2개와 욕실 3개, 고급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층 중 6층과 7층을 함께 쓰는 보층형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1억 5천만 원인데요. 월세로 놓았을 땐 보증금 5억에 월 500만 원, 대출은 7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실투자 금액은 8억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로 돌렸을 땐 전세 예상가가 17억 정도로 실투자 금액이 4억 5천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매물은요.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위치부터 먼저 짚어봐야겠죠. 박사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위치는요. 네. 본 매물의 위치는 보시면요. 바로 서초역에 가깝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초역에 또 가깝고 있고요. 방배역에 또 가깝게 있습니다. 자, 서초역에서는 도보로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서리풀 공원의 그 밑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정보사 부지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보사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대법원, 고등검찰청, 또 우리가 보면은 지방법원에 또 가깝기 때문에 법조타운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요, 공원입니다. 녹지가 많아요. 녹지 속에 고급 전원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외관이 전부 대리석입니다. 안에도 좀 제가 내부도 직접 가보면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급 아파트 내 복층입니다. 전체 7층 건물 중에 6층,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고요. 역세권이고요. 또 현재 가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서초 하회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지스타 시티가 탄생됐습니다. 바로 그 길 건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보면요. 여기 부촌이에요. 아까 서초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평이 11억이라고요. 추후에 나중에 그게 입주하면 15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이요. 바로 아파트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65평이기 때문에 나중에 100평 정도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상당히 좋고요. 지분도 25평이 됩니다. 땅 대지가. 예, 그렇다 보니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가 좋어요. 2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위치 자체가 2호선 그 초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포인트가 기대가 됐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투자 네. 포인트가 한 15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숨이 찰 정도는 돼서 대표적으로 네. 한 5개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강남간에 이제 우선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2호선 방배역하고 서초역 중간에 있다 보시면 될까요? 파락군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서초 중고등학교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상문 고등학교가 도보로 3분에 위치해 있고요. 본지역 대법원, 고등법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법조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어디다? 예, 서초구 서초동이에요. 강력범죄가 낮다 안 낮다? 예, 강력범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미 언론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지역은요, 개발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스트 시티 이미 준공됐죠. 또 정보사 부지 개발하죠. 장대터널 뚫리죠. 여기 예술의 전당도 가깝죠. 그다음 경부고속도로 또 지하하죠. 여기에 또 남부터미널 또 개발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간단하게 그 개발 호재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첫 번째는요, 서초구 안에요. 바로 제3의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제3의 롯데 탄생. 바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삼성타워는 그 옆에 보면요, 진흥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보면요. 서초 1동입니다. 여기가요. 이 롯데칠성 부지가 삼성타워의 2배입니다. 이게 개발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 맞물려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롯데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하면서 약 5조가 들었는데 그 기부 체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입니다. 어마하죠. 5조 사업입니다. 자, 이게 지하되면요. 가장 수혜를 누가 입을까요? 강남구가 입을까요? 서초구예요. 서초구입니다. 자,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강남대로를 이렇게 끊겼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면 공원화됩니다.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는 데가 서초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정보사업부 이제 개발이 되면요. 이미 착공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서초구 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센터, 뭐 독서실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회단지 개발이 이미 끝나서 입주가 됐죠.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화 개발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을 걸로 보여지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면 오를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자체에는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매물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매물 보시면요. 도로가 이렇게 사통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을 보시면 회색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아닙니다. 자, 요 대리석이요. 2로 시작하는 외국산 대리석입니다. 국산은 안 나옵니다. 국산은 안 나온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 고급 또 아파트입니다. 고급 아파트고 펜트하우스예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건요. 복층 2개 층을 쓰는 겁니다. 화장실도 뭐 거의 3개 정도 되고요. 상당히 럭셔리한 그런 아파트고요. 대지 지분만 2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추후에 현재가 약 70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면적 한 65평 되는데 전체로 보면 75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재건축 연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건축 된다면요. 100평대는 그냥 받는다 보셔야죠. 상당히 좋은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가격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은요. 펜트하우스고요. 매매 금액 21억 5천만 원에 나왔고요. 월세는 보증 5억에 월 500만 원, 대출은 7억 9천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개인별로, 신용별로 좀 틀립니다. 자, 실투자금 8억 6천이고요. 전세는 실로 엄청나죠. 17억입니다. 17억이고요. 실투자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 만나본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광명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소액투자법에 대한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02-6344-7559번으로 꼭 전화 예약하신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